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급등 나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무섭게 변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의 묘수가 보입니다. 가자 지구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 지금은 전부 다 빠지고 있어요. 자, 어저께는 모두가 그린라이트였는데 오늘은 전체가 빠지고 있죠. 자, 지금 다우를 보니까 0.20 빠지고 있고요. S&P 0.28, 그리고 나스닥은 0.36입니다. 자,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어저께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내리는, 지금 시장이 전형적으로 이 모습입니다.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떨어지고 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투자자들이 볼 때에 시장에 대해서 100%이 투자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소나기도 지나가고 태풍은 지나가요.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게 폭풍이건 태풍이건 또 미풍이건 간에 결국은 일어났다가 요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반등하고 막 그때 또 환호성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뭐 한 달 전만 생각하더라도 시장 분위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요, 그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주일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한 달 안에서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늘 그렇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 투자 철학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피터 린치도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디클라인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그 스탁 마켓 디클라인은 그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기껏해야 뭐 2달도 채 안 됐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막 반등해요. 마치 벚꽃이 피면 이 아름다운 그 봄날이 찾아오듯이 그 아름다운 또 이 주식시장의 향연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 그리고 오일 가격 72.87 살짝 올랐는데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지금이 이제 관세랄지 트럼프의 어떤 그 드라이브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으면요, 얘는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자, $60대로 분명히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5, 뭐 4.48, 4.5니까 그걸 별 차이 없습니다.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오히려 10년물 금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뭐 크게 뛰어올랐던 것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희망이 보이죠. 그래서 이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만의 묘수가 있다고요. 트럼프만의 물가를 잡기 위한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한번 두고 보세요.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글의 CEO, 자, 이 선달 피차이가요, 이 알파벳의 CEO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구글의 CEO면서 알파벳의 CEO인데, 자, 이분이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빨간색으로 별 붙인 거 보세요. Biggest risk is missing out on AI라고 합니다. 와, 정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AI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AI를 붙잡지 않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모죠. 그러니까 AI를 missing out on AI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AI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삼성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 거의 지금 이 전체 AI 시장에서 굉장히 그 몰락하는 지금 현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준비가 굉장히 덜 된 거죠.
그 삼성이 사실 힘을 많이 잃으면서 굉장히 사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데 이 삼성이 좀 뒤처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의 인재들이 워낙 또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금방 또 패스트 팔로우로 빨리 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삼성이 이 소위 말해서 이 구글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인공지능 AI에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missing out,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 왕따가 된다, 또 여기서 따라잡지 못한다, 그거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다. 이거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모든 기술, 원천 기술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이 구글의 CEO가 이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AI 기업이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잖아요. 다들 그냥 뭐야 쟤는 도대체 자동차나 팔지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왜 테슬라가 AI 기업이라고 했던 것이 이미 업계에 돌아가는 판도 흐름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걸 머스크는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먼저 전환해야겠다 생각해서 머스크는 다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로봇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 머스크의 이 발빠른 움직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로봇이나 뭐 이런 그 로보택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 테슬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웠을까요? 근데 이 테슬라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하는 쪽으로 아예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다 그 덕지덕지 달고 있는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카메라 베이스로 해서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으로 굴러가게 한다. 이게 결국은 로봇 달리는 네 바퀴의 로봇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으로 옵티머스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피지컬 AI계의 앞으로 미래의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테슬라인데, 자, 뭐 얼마나 머스크가 성견지명을 가지고 빨리 치고 나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와서 구글의 천하의 구글의 CEO가 이제 와서 인공지능에서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만약에 이 레이스에서 뒤진다? 그건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오늘 트럼프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재밌는데요. 여러분, 오늘 트럼프가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관련돼서 두 가지를 정말 이 폭탄 같은 얘기를 던졌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타이틀 한번 보세요. 자, 하마스가 should free all hostages by midday Saturday or let hell break out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트럼프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마스가 이 모든 이스라엘 그 하스티지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포로로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그 포로들을 토요일 오후까지 무조건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토요일 정오까지 안 풀어준다? 그러면 let hell break out.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언어, 역시 트럼프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디테일하게. 자, 트럼프는요 하마스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토요일 정오 12시까지 12o'clock까지 모든 하스티지가 돌아오지 않는다, 니네가 다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I think it is appropriate time, 이거야말로 시간이 왔다라고 합니다. Cancel it? 뭡니까? 이건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거 취소하고 all bets are off. 그리고 let hell break out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휴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완전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서운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2시까지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뭐 a few at a time, 한 번에 뭐 찔끔찔끔 보내는 거 있죠. 야, 지금 하마스는 찔끔찔끔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거래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10명에 뭐 예를 들면 10명의 이스라엘 포로 1명, 팔레스타인 포로 뭐 50명 중에 또 이스라엘 포로 1명,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찔끔찔끔 보냈는데 근데 뭐 이 트럼프 보세요. We want them all back. 그냥 다 보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다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와,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 이게, 트럼프죠. 이게 트럼프의 소위 말해서 매력이면 매력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 민주당의 소위 바이든이 대통령 할 때도 제가 바이든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해드렸죠.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잘하는 거는 칭찬하는 거고요.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고, 법을 어긴다? 그거는 법의 심판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이든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이건 안 지지하는 사람이건 간에요. 그거는 법을 어겼다? 뭐 대통령이고 뭐 법의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한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치가 될 수가 있고 그냥 독재자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기업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보통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관료주의 출신들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 이 기업가 출신이 되잖아요. 여기에 혁신이 들어와요. 그 기업을 운영해 봤잖아요. 기업은 철저하게 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혁신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비용을 절약하지 않으면요, 기업이 서바이브가 안 돼요.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까 지금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 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소위 말해서 머스크를 지금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에. 그게 지금 다 같이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장관도 기업가 이 소위 이 펀드 매니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요, 적어도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제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기업이 소위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요. 미국 정부가 지금 공무원들 정신 못 차리는 공무원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료주의자들이랄지 정치인들은요, 돈의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죠. 머스크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출신이죠. 부자가 그냥 됩니까? 그거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면요, 확실히 혁신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혁신을 해야 이렇게 트럼프식으로 혁신을 해야지 변화가 오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강한 이 사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요,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요, 얼마 전에 가자 지구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 그랬죠. 자, 그것에 대해서 뭐 당신이 정말 이 차르냐, 당신이 정말 나치냐 이러면서 비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의 일단 이 계획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요르단과 이집트의 원조를 당장 끊을 거다 얘기합니다. 지금 USAID라고 그거 지금 다 끊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있죠. 다 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조던 앤 이집트에 원조하고 있는 걸 그냥 홀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이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이동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말 나올 때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왜 이제 헛소리 하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트럼프에게는 어떤 카드가 있냐? 요르단하고 이집트에게 원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끊겠다라는 거야. 그거 멈추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요, if they don't take Palestinian refugees being relocated from Gaza라고 합니다. 와, 정말 트럼프의 묘수 아닙니까? 가자 지구로부터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원조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미국에서 원조 받는 게 있는데 그를 차라리 이 원조를 계속 받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 소위 사람들을 요르단하고 이집트에 노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땅들에다가 이렇게 딱 한마디 쳐줘가지고 그쪽에 자기들 살게끔 하면 어차피 같은 이슬람권이고, 그리고 같은 이 소위 말해서 피를 이렇게 피가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이슬람을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같이 있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조 받으려면 받으라는 거야. 안 받으면 원조 끊을게.
그 돈 우리가 세이브할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화요일 날이요. 요르단 왕을 압둘라를 만난다고 합니다. 요르단은요 친미 쪽이거든요. 요르단 항상 미국 쪽에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조를 받으려면 뭐 이 사막 가운데에 어떤 땅을 주고 지금 어떤 줘서 이 팔레스타인들이 그쪽에서 차라리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게 좋지 않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이걸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트럼프식의 해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자 지구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에 핍박받으면서 살 바에는 그리고 그 안에 뭐 정말 그 완전 그 지옥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바에는요 차라리 정말 요르단이나 이집트에서 뭔가 땅을 좀 줘가지고요 같은 이슬람끼리 살아간다면 훨씬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해법을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이런 혁신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머스크랄지 보면은 아예 첫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뒤집어 엎으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머스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존에 안 풀리는 문제는요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생각하는 거 이게 머스크의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항상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전기차도 안 된다고 그럴 때 뒤집어 엎어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켓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런 것도 하면은 이스라엘도 이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굉장히 이 앞으로 지켜볼 일인데 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 원조를 가지고 한다? 이거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와, 이거 앞으로 진행될 게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 자,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대부분들이 빠르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저도 보통 충전할 때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 가서 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충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마저도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그 스토리 있죠. 충전기. 충전하는 그 우리 주유소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한 개당 가격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굉장히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X에서 대화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스톨당 대략 한 4만에서 한 4만 5천 불 정도 하나 설치할 때 드는데, 자, 그런데요, 이제 이번에 이 테슬라의 기술진들이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 그 스토리 있죠. 충전하는 기계를 점점 더 빠르게 이제 속도를 계속 혁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동차도 혁신해서 가격을 다운시키지만 모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혁신해서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쌓이다 보면 결국은 누적돼 가지고 비용이 확 떨어지니까 마진율이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테슬라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동차나 뭐 보험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올해 3분기 때 aiming for the first pilot site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기 때 처음으로 이제 선보일 게 뭐냐면은 스톨당 500kWh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500kWh 스토어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 차를 이제 충전하러 가보면요. 보통 250kWh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뭐 만땅으로 소위 말해서 충전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보통 한 30분 내외 혹은 20분 내외로 다 된단 말이죠. 이 충전할 때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서 쉬면서 뭐 이제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일들도 하면서 충전을 하고 오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충전을 이제 500kW 쪽으로 하게 되면 자, 충전 속도도 빨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가격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 스톨당 40K, 즉 4만 불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3만 불대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요. 완전 초대박을 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존의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들이 지금 거의 이뭐 20만 불 스토어 하나당 있죠. 그 충전하는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충전하는 기기가 주유소에도 뭐 기름 넣을 때 보면 그 주유소 기계가 있는 것처럼 충전하는 기계 하나당 다른 경쟁사들은요, 뭐 20만 불 넘어가요. 뭐 22만 불, 24만 불 이러거든요. 하나당. 근데 테슬라는 앞으로 4만 불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경쟁사들의 80% 수준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경쟁사들은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랑 이 충전기 투자 자체가요. 그들은 그 뭐 20몇만 불씩 들이는데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진대요. 올 3분기부터요. 그러니까 4만 불대로 떨어진다? 그 테슬라가 얼마나 비용이 더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분기부터 그렇게 작동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다른 쪽에 다 설치하겠죠.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대체하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도 떨어지는데 충전 속도까지 빨라진다.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 자체가요, 이제는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속도가 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격까지 떨어지면 마진율이 좋아지니까 테슬라에겐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메가팩 공장이 오픈하고, 자, 작년 연말에 워밍업을 했고, 파일럿 생산을 초에 이제 돌렸고, 드디어 첫 번째, 최초의 first 메가팩을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완전 브랜드 뉴죠. 자, 완전 메가팩 팩토리인 상하이에서 첫 번째 메가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는 오피셜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었는데, 자, 뒤에 지금 보세요. 이 중국 직원들하고 테슬라 직원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뒤에 메가팩 보이죠? 자, 뒤에 보면요, 테슬라 쓰여 있고 똑같아요. 평소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메가팩 똑같거든요. 자, 드디어 뒤에 이제 첫 번째 만든 거에서 사람들이 기념 사진 찍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로 만든 이걸 테스트 다 했겠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테스트해서 이제 드디어 이번에 생산한 유닛이 어디로 가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 중국 공장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첫 번째 만들어서 호주로 이제 이것을 수출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연간 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2만 개면은 앞으로 이 전체 이 테슬라 이게 얼마가 되냐면 메가팩이 무려 18조 원인데, 이게 이제 1,500원으로 계산하면 30조 원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30조 원 수준으로 현재 매출이 연간 잡힌다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원래 여러분, 만약에 가격을 안 내렸으면, 가격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가격을 안 내렸으면 옛날 같으면 벌써 이게 50조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더 컸겠죠. 근데 지금 뭐 이 전반적으로 배터리 만드는 뭐 이 어떤 원자재 자체도, 원 리소스도 가격이 막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렵죠. 이러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춰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가격을 내리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50조 될 게 한 30조로 내려온 건데, 이게 만약에 50조였다라고 생각했으면요,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 이 에너지 쪽에서만 50조, 특히 메가팩에서만 50조 매출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50조로 이제 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50조 공장, 이제 올 하반기에 아마 새로운 공장을 만들다라는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어찌됐건 앞으로 이 에너지 쪽이 상하이 공장 덕분에요, 테슬라가 뭐 사실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은 앞으로 이제 마진이 얼마나 나오냐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인건비가 미국보다 싸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호주 쪽에 앞으로 보내고 다른 쪽에 보낼 때에 여기서 마진율이 테슬라의 마진율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앞으로 뭐 5, 60% 이상 작년에 비해서 더 성장할 거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아주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자, 머스크가 이 오픈 AI를 인수하겠다. 소위 오픈 AI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서 자, 오늘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97.4 빌리언을 준비해서 비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핑크빛으로 하지만 97.4 빌리언이다. 자, 이걸 그냥 거의 100 빌리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면은 이 머스크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머스크 혼자 감당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는 그룹들이 함께 이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100 빌리언이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1000억 달러인데 요 규모로 이 소위 이 오픈 AI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픈 AI는 원래 여러분 머스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원래 머스크도 같이 여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이 혼자 꿀꺽하겠다라는 거예요. 샘 알트만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머스크가 설전도 있었지만 좀 얍삽한 거죠. 원래 이걸 그 non-profit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에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rofit 영업적으로 바꾸고 이제 본인에게 헐값에 본인에게 이제 본인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머스크가 보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굉장히 소위 협작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원래 이거에 대해서 야, 너 이렇게 원래 하면 안 하기로 했잖아. 굉장히 위험하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은 정말 잘 다뤄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가르쳐야 되고 인공지능에 거짓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리스키한 부분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침없이 샘 알트만이 본인이 이제 다 가져가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머스크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머스크가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보드 멤버가 이것을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보드 멤버에게 이걸 어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돈으로 인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머스크는 어떤 보관이 있느냐?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It's time for OpenAI to return to the open source로. 이거 원래대로 돌려놓겠고 원래 그 했던 그런 어떤 그 이 안전에 초점을 맞춘 그리고 원래 그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non-profit으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 목적으로 이 회사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샘 알트만은 사악한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 그것에 태클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해보세요. We'll make sure that happens. 이거 분명히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테슬라 투자들하고 또 테크가들, 뭐 공매도들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말을 막 퍼뜨립니다. 야, 또 이거 인수한다고 그러면 테슬라 주식 파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이 지난번에 그 X 인수할 때랑 달라요. X 인수할 때는 머스크 혼자 다 감당한 거예요. 머스크 혼자서 그걸 인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것은요, 머스크가 이끄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은행도 들어올 수 있고 투자은행 뭐 다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오픈 AI를 뭐 하겠다라는데 많이 뛰어들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체이스 은행 세계 최고의 은행 수장과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제 허그하면서 우리 브라더야. 이제 우리는 함께 가는 거 하면서 이제 악수도 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이 체이스 은행 이 JP 모건의 수장이 사실 머스크를 최대한 돕겠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은행 차원에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체이스가 움직이면요, 이거 뭐 못할 게 없는 거죠. 그 머스크가 본인 테슬라 주식 안 팔고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스크는 시선이 틱톡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거를 원래대로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컨소시엄을 이루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그쪽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근데 언론들은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이쪽으로 갈 것이다,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줍줍 찬스인 거죠. 지금 머스크가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자금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는 2년 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제는 X도 플러스로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은요, X랑 가깝지 않습니까? XAI 하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랑은 다르죠. 그리고 뭐 머스크가 지금은 소위 돈이 되는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팔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또 그런 거 가지고 분명히 또 이 테슬라 주식 판다 이러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공매도들 그거 언론 플레이 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떨어져 주면 땡큐인 거죠. 이때 아예 그냥 또 더 사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은요, 결국 다 올라가요, 주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잘 지켜보세요.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이 과정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